자, 요즘 베스 잡기 많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시즌이 시즌인 만큼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포인트 어디에요? 어떻게 갔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주소를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그 포인트를 찾는 단계랑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런 노하우, 팁을 한번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바로 어디를 갈지 정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날씨겠죠.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낚시를 하기 힘들 겁니다. 일단 날씨 어플로 그런 바람, 눈, 기온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 윈디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바람이 분다든지 기온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눈이 얼마큼 오네 안 오네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을 정합니다. 자, 이제 지역을 정했다면 어느 포인트로 갈지 이제 정해야 되겠죠. 보통 이거는 시즌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춥고 베스가 좀 한 군데 몰려있을 만한 이런 조건이라면 일단 베스가 캐스팅 사정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와 보 사이로 막혀있다면 베스는 도망갈 곳이 없고 사람이 캐스팅할 수 있는 구간에 몰려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포인트를 축약해 보자면 대형 댐이나 저수지가 아닌 소형 규모의 천입니다. 그 천 중에서도 보와 보 사이가 막혀있는 그런 규모가 작은 포인트를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et's go.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촬영을 다녀왔었을 때 저는 이 남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남원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여기다 쳐보면 남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일단 날씨 어플로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낚시를 가야겠다. 그러면 남원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별 표시가 엄청 많죠. 저도 발품을 정말 많이 팔면서 포인트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곳이 본다면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이 남원에는 그런 천과 천 규모가 작은 물이 흐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도 있고 이런 곳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아마도 포인트를 따지자면 20-30군데는 좋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베스가 다 서식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천의 조건 환경에 따라서 베스가 없을 수도 있고 베스가 있었다가 이제 없어진 구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베스가 있는 저수지에서 흘러내려 나오는 천, 그리고 그 천이 어느 정도 큰 강하고 만나는 곳이라면 베스가 비교적 장마 때 올라오기도 쉽고 그리고 저수지에 물이 범람했었을 때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아래 서식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베스가 서식할 확률이 높은 그런 천을 찾고 싶은데,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갖춰졌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천 그리고 큰 강하고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저수지를 몇 군데 찾아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저수지에 베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심파제 베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높은 확률로 베스 그런 정보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없죠. 글이 3가지밖에 없고 딱히 심파제 그 저수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도 제가 찾아둔 곳인데 미리 안내제라는 곳이 있죠. 반대로 한번 쳐볼게요. 다시 안내제 베스 여기 검색을 하면 벌써 엄청 많이 뜹니다.
2022년에 누군가 벌써 다녀갔고요. 최근에 2023년도에도 누군가 베스 낚시를 하러 갔다 왔네요. 이런 정보가 보이는 거 보면 아, 여기에는 베스가 있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죠. 최근에 또 심지어 2023년 6월 16일 날에 교행기가 있습니다. 여기 베스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저수지 물이 어디로 떨어지냐? 이렇게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게 따라가서 보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원했던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천과 만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게 되죠. 아, 그러면 베스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짐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베스가 이런 천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수심이 있고 수초라든지 스트럭처가 있어야만 베스들이 동사하지 않고 이런 조그마한 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인데 물이 굉장히 얕죠. 이런 돌바닥도 다 보이고 어쨌든 좀 베스가 좀 살기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류 부분을 좀 더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고 좀 파란색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얘가 수심이 깊다라는 증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심이 있는 곳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스 좀 있겠다 해서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심 깊은 곳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간에 수초섬도 있고요. 이런 채널 라인이 여러 군데에서 빠져나오죠.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수심이 깊은 하천이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가 이렇게 머무를 수초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느끼는 거죠. 여긴 베스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 실제로 낚시를 할 때 이때 어디서부터 했었냐면요, 이쪽 라인부터 여기서부터 좀 수심이 나와가지고 이 도촌교라는 기준으로 차를 타고 내려오고 낚시를 하고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로드뷰로 본다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뭐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가 실제로 베스를 확인했던 곳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인데 여기를 본다면 넓죠. 넓기도 하고 생각대로 이런 수초라든지 스물나무, 베스가 머무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높은 확률로 베스가 동사하지 않고 겨울을 지내면서 오랫동안 좀 머무르기 좋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와 보 사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베스가 도망갈 곳이 없고 좀 한 곳에 군집하기 쉽거든요. 여기는 비교적 너무 넓은 편이라서 좀 베스를 만나기 쉽진 않았어요. 반대로 제가 큰 베스를 확인했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보와 보 사이가 채 1km가 되지 않고 1km 될까 말까 한 곳이었는데, 또 이것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면 길이 있죠. 샛길. 위성지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는데 이거는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주로 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말은 즉슨 붕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이라면 높은 확률로 베스도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이 길을 보고 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 걸어 내려와서 딱 정확히 이 자리에서 40 후반 정도 되는 베스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개척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베스를 잡는다면 그 재미와 희열감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막 거기서 베스를 놓치더라도 자신만의 데이터, 보물 지도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시즌에 다른 방법으로 또 베스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소중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겨울 시즌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풀이 다 삭아가지고 진입도 하기 비교적 쉽고 무리의 수초도도 많이 죽은 상태여서 낚시를 하기 좀 편한 환경입니다.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더라도 이렇게 탐사, 이렇게 다양한 곳을 둘러본다면 좀 더 뜻깊은 겨울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찾았으니 다음 주에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